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미세먼지하고 북한 테마, 정확하게 말하면 남북 경협도 좀 간단하게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테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최고의 테마입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대폭락을 해가지고 같이 덩달아 빠진 수는 있어요, 단기적으로. 그런데 단기 매매든 중장기 매매든 타이밍만 잘 잡으면 미세먼지 테마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차트 잠깐 보실까요? 자, 보겠습니다. 원래 이 준비를 안 했었는데 갑자기 발동이 걸린 거예요. 보세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 크린앤사이언스잖아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었죠. 제가 서울경제TV에 2017년 3월에 복귀한 다음에 6월에 강연을 했죠. 그때 8,000원대 초반부터 계속 모아가라 그랬습니다. 이걸 싸게 잡으신 분들은 뭐 7,500원대도 있고요. 비싸도 8,000원이었어요. 이게 얼마까지 갔습니까, 최근에? 얼마까지 갔어요? 34,000원대까지 갔습니다. 무슨 얘기냐? 얼추 계산해보세요. 8,000원이면 48, 32잖아요. 4배니까 300%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017년 6월에 여러분들이 다른 종목 안 하고 이거 딱 하나만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2년 동안.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6월 강연에 했고 약간 더 밀렸으니까 한 1년 9개월 동안 다른 종목 하나도 안 하고 오직 이거 하나만 그냥 모아가서 갖고 있었다.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300% 수익 났어요. 300%. 그래서 제가 2017년 6월 강연회 때도 크린앤사이언스를 1순위로 얘기한 거예요. 그때 오셨던 분들 다 기억할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강연회 같은 거 하면 뭐 20개, 30개 추천 안 합니다. 그건 사기거든요. 예, 이거는 참석자들을 완전히 우롱하는 거예요. 저는 보통 강연회 같은 거 해도 작으면 하나, 많아봐야 한 3개밖에 추천 안 해요. 근데 이 종목이 바로 1순위였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 대박은 아니래도 반드시 수익 난다, 미세먼지 테마는. 왜? 미세먼지 관련주처럼 전 국민이 수혜가 되는 이런 게 어딨냐고요. 어떤 테마들 보면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사물이든 일부에 국한된 거잖아요, 솔직히. 이거는 전 국민이 수혜 대상이에요. 또 하나, 궁극적인 해결책이 없어요. 중국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죠. 해결책이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미세먼지를 얘기했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분들 어때요? 답답하죠? 2017년 6월 강연에 또 오셨던 분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매매 잘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 이거나 묻어두세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가 1순위를 얘기했어요, 1순위. 크리앤사이언스 그냥 묻어두라고. 한두 명이 들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미세먼지 테마는 지금은 단기로 급등을 했지만 뭐 크게 한번 조정을 크게 한번 받는다든가 아니면 지수가 대폭락해서 중장기로 한번 무너진다. 그때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모든 테마 중 1순위예요.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 테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개성공단 관련주, 뭐 무슨, 뭐 전력 설비, 뭐 철도, 뭐 무슨 도로, 뭐 시멘트, 뭐 많이 있잖아요. 뭐 농약, 농기계, 뭐 지뢰 제거, 뭐 별의별 게 다 있는데 포인트가 뭐죠? 개성공단 관련주입니다. 그거 절대로 쉽게 재개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연구한 게 아니고요. 이제 저도 방송 보고 탈북했던 태영호 공사가 했던 얘기예요. 개성공단을 만약에 허용을 하잖아요. 미국이 이제 괜찮아. 한국 니네 도와줘 해서 허용하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건 그 사람 얘기예요. 그 외교관 얘기입니다. 만약에 개성공단을 허용하게 되면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 아니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적대적인 한국 정부도 개성공단을 들어갔다. 다시 말하면 대북제재를 해제했다. 그런데 중국, 러시아 우리는 제3국인데 왜 우리는 안 돼? 이런 어떤 헤게모니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걸 용인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북한 테마를 사망선고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사망선고 내린 이유는 다른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또 태영호 공사 얘기하는 걸 제가 듣고 제가 지금 다시 참고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제가 구성한 건 그대로 얘기하고요. 다른 데서 참고한 건 반드시 참고했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책에서도 또 보면 줄을 달잖아요, 보통.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생각한 거하고 세운공사하고 약간의 어떤 그 관점은 틀린데, 그러니까 이유는 다른데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그러면 개성공단 관련주가 이게 만약에 제기가 안 된다. 그러면 남북 경협도 전체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개성공단도 허용을 안 하는데 무슨 철도를 깔고 도로를 깔 겁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미세먼지를 항상 기억해 두자. 그 다음에 북한 테마 개성공단 관련주는 사실상 상반기에는 거의 불가능이고요. 하반기에도 쉽지가 않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학 과장님과 함께 월요일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중요한 내일장에 대한 전망을 또 학 과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학 과장님, 내일 화요일장에 대한 우리 시장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합니다. 2월 25일이 반등 고점은 확실합니다. 세상의 전망과 예측에 대해서 그 100%짜리는 없겠죠. 그죠? 어떤 분야든. 뭐 굳이 친다면 한 99% 정도. 감히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2월 25일이 곧 반등 고점인 거는 거의 99% 정도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부터는 하락 속도의 문제다. 이게 이제 오늘 포인트인데 차트 보겠습니다. 제가 2월 25일이 고점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비공개로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안 했습니다. 일부러. 비공개로. 소수들만 알 수 있게 제가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저는 그 2240선 전후가 고점이랄까라고 며칠 전에 이미 다 전파를 했어요. 그리고 분석했고요. 그리고 나서 2월 25일에 딱 그 지수가 왔을 때 끝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밀렸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까지 반등 나온 거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빠질 수만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반등 나왔을 때도 저는 뭐 큰 이변이 없는 한 2월 25일이 고점이다 했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 밀림으로 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쐐기를 박는 거죠.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반등하기는 어렵다 보고요. 그 다음에 하락 속도의 문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는 해외 증시가 가장 중요하겠죠. 해외 증시가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역시 전기전자입니다. 수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수급은 뭐 여러분들 뭐 이렇게 보면 뭐 외국인 기관 뭐 이렇게 있잖아요. 프로그램도 있고 뭐 개인도 있는데 수급은 기관만 100% 진짜라고 보시면 돼요. 기관만. 외국인이나 개인은 이게 약간 좀 뭐랄까 좀 표면과 이면이 다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첫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작년 2월 초에 제가 정말 전 세계에서 최초로 코스피 대세락 선언을 했고 그 이후에 2008년에 정말 완벽하게 적정했습니다. 올해 1월에 제가 사실 실패했거든요. 2월 한 중순까지 누가 봐도 완벽한 실패예요. 저는 실패한 건 실패했다고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왜? 적정한 게 더 많으니까 인정할 만하죠. 그리고 저 아니라 세상 그 누구라도 1년 내내 평생 예측이 적정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전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1월에도 그렇고 2월 중순까지는 거의 완벽하게 실패했어요. 하지만 2월 25일 받는 고점은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적중을 했습니다. 근데 제 판단으로는 어차피 여기서 이러나 저러나 끝났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뭐 2,500선이든 2,400선이든 2,300선이든 여기서 이제 매수하고 아직도 홀딩인 분들이 많아요. 근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가격 오기 어렵습니다. 한동안 오기 어렵고요. 제가 작년 10월 13일 날 강연에서 했던 얘기 있죠. 그거를 명심하세요. 10월 13일 강연에 때 했던 이야기. 그리고 이번에 빠르면 4월, 늦어도 5월 초에 아마 강연을 할 겁니다. 서울공대 TV에서 준비를 하는데 이번에 오시면 제가 제2의 클린앤사이언스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묻어두면 거의 확률상 수익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그리고 시황, 그리고 파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육은 싹 빼버리고 그냥 통째로 2시간 내내 제가 아주 정보만 드릴 테니까 준비되는 대로 저희가 일정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반등은 끝났다. 예,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위험 관리 더 철저히 하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